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통풍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본 질병이지만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풍의 최종 단계를 할 수 있는 통풍 결절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통풍 결절의 실체와 위험성, 그리고 이를 직접 경험한 의사 저 말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통풍 관리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통풍 결절은 통풍의 가장 심각한 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체내에 고농도로 축적된 요산이 결정을 이루어서 뭉친 것으로서 말 그대로 몸 안에 돌이 생기는 겁니다. 통풍 결절을 잘라보면 하얀 석회가루 같은 물질이 나오고요. 때로는 큰 돌덩어리 모양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주 딱딱하기도 하죠. 이 결절은 주로 몸의 말단 부위, 특히 관절 주변에 잘 생기지만 힘줄이나 일반 피부, 연골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풍의 결절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통풍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풍 결절의 가장 무서운 점은 예측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통풍 결절은 아무리 커도 평상시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손이나 발에 주렁주렁 결절을 그대로 매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결절이 터지는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통증이 찾아옵니다. 파달만한 크기의 결절이 터져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고요. 결절의 위치에 따라서 걷지 못하거나 아니면 팔을 이렇게 구부리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특히 무릎에서 관절이 터지면 정말 그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나타납니다. 통풍 결절이 생기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았지만 몇 가지 유력한 이론이 있습니다. 요산은 농도가 매우 올라가거나 아니면 온도가 낮아지면 결정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체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말단 부위에 결절이 잘 생긴다고 봅니다. 또한 손과 발 등 이런 말단 부위는 피가 이렇게 순환되는 게 느리죠. 그래서 요산이 쌓이고 또 결정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통풍 결절은 주로 몸의 말단 부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통풍 결절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꾸준히 약물 복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산 수치를 낮추게 되면 결절이 생길 일이 없겠죠. 통풍 환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통증이 없을 때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하지만 통풍은 증상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입니다. 정기적으로 요산 수치를 검사하고 의사가 처방한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됩니다. 이미 통풍 결절이 생긴 후에도 요산 수치를 낮추는 꾸준한 그런 약의 복용이 있다면 큰 문제가 없죠. 책에는 6개월이면 통풍 결절이 없어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험담은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직접 통풍 결절을 경험하고 수술까지 받은 의사입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통풍 결절의 관리는 생각보다 훨씬 긴 여정입니다. 저의 경우에 인터넷에 나오는 심각한 사진들보다는 덜했지만 4년 동안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철저히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통풍 결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통풍 결절의 치료가 얼마나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결론적으로 통풍 결절은 통풍의 가장 심각한 형태고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약물 복용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통풍 환자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과 약물 복용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통풍은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지만 그 관리를 게을리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수명을 위해서 지금 당장 통풍 관리에 신경 쓰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의사였습니다.